자,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시장의 충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이슈들, 키워드가 다소 덜 기억에 남는다라는 인상이긴 했거든요. 자, 그래도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키워드부터 쫙 풀어주실까요? 네, 키워드가 상당히 많고 또 반복되고 그럽니다만 그 키워드가 예전에 이제 좀 괜찮은 시장에서는 좋은 요소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잖아요. 네. 지금 키워드가 많을수록 안 좋은 요소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중동이라는 게 또 떡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유가, 그러니까 중동 유가, 하마스 계속 이어지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이번 주에도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핵융합, 예. 또 어디선가 들어본 또 키워드잖아요. 예전에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해운이 좀 한번 잠깐 반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귀환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짝이라는 거. 반짝이란 말 듣기 싫어요. 네, 정말 듣기 싫죠. 예.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고민으로 가는 2차 전지고. 그렇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흑단.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브롬, 네. 미중 갈등. 얘네들 또 싸워요.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히토류 무기화 싸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또 실패라는 키워드도 이번 주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항만. 이게 이제 해운과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총선 또 1,400만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동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정점과 바닥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또 키워드가 있었고 또 여지없이 슈퍼 파월도 이제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 파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순방 그리고 또 숫자 하나 2,4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치, 외교, 다방면에서 온갖 키워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하나씩 키워드별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이슈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네, 싸움이 언제 끝날지.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가 됐으니까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전쟁이라고 했고 그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격 방문을 했어요. 네. 네, 하필 그날 우리나라 그 CS 윈드 공장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네. 그래도 갔으면 전격 방문을 했으면, 네, 뭔가 돌려야 되는데 제가 오전 프로에서 그랬어요. 예전에 지난주죠. 중동 이슈가 발발했을 때 미국이 좀 껴드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될 것 같다. 예. 네, 중동에서 미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 간 건 좋은데 해결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참 문제입니다. 오히려 좀 더 싸움을 좀 감정을 안 좋게 한 건 아닌지. 네. 네. 가서 미국은 솔직히 자기들한테 이로운 쪽으로만 편을 들고 간 꼴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숯불처럼 점점 달궈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이슈가 계속 뜨겁게 계속 한 주 동안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동 이슈가 발발하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유가가 네, 계속 또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또 유가가 올라오니까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 기미가 좀 안 보인다, 길어진다고 하니까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중동 이슈는 또 우리한테는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이슈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네, 잠깐 휴전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미국 대통령 오는데 함부로 미사일 쏘았다가 거기에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출동하잖아요. 그럴까봐 안 한 것 같은데 성과는 일단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좀 변동성을 주는 요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뭔가가 좀 좋은 쪽이 안 나오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잠깐 이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시간으로 점심 때부터 1시 그러니까 그쪽 시차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쪽에서 뉴스 나오는 게 우리 시장에도 요즘엔 걸러지지 않고 트위터나 이런 걸로 막 나오니까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중동 이슈 뉴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처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좋지 못한 투자 심리만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니 해도 또 삼성전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또 반도체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잠정치가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목요일, 수요일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네.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작은 애들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크윙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윙 오늘 같은 좋았어요. 거. 네, 오늘도 좋았고. 근데 잘 보면 반도체들은 오늘만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잘 보면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나서 박스 구간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구간이고 업황이 이제 저점에서 살살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을 보면은 원래 예상이었던 3분기보다 좀 미뤄져서 지금 호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갈수록 반도체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전 프로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들이 매도가 많이 나와도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 사태들, 뭐 중동 이슈라든가 지금 이 시장의 흔들림이 좀 완화되면 반도체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저점 대비 올라오는 거니까 좀 예. 큰 실익은 없지만 감흥도 없지만 반도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또 SK 하이닉스는 52주 네. 신고가 썼잖아요. 네, 신고가 딱 찍고 네. 확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반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환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7만을 갔다가 아하. 기환하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7만 전자에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 나오자마자 다음날 다시 반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그것도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또는 뭐 퓨런티어, 특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폭발적인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한 10%, 15% 사이의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지금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시장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개화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간만에 막 달렸으니까 충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충전 시점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점이 계속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면은 그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어느 순간 양봉과 거래량이 돌파되면서 바로 직전의 계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흑단 예.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무슨 화투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화투의 단 그런 줄 알았는데 무식해서 네 이게 무슨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약간 히토리 같은 그건가 봐요 물질. 네, 그래서 JI테크가 이상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무증도 나왔던 종목인데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바로 또 꺼졌다 또 반짝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롬 관련이죠. 이게 브롬도 JI테크. 정말 네. 처음 들어봤던 건데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 브롬이 이제 JI테크고, 흑단은 흑단 목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한솔 홈데코, 이런 또 나무 기업들이 정말 반짝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브롬도 그랬고, 흑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한 번 올렸다 바로 빼버립니다. 네. 근데 그걸 마치 누가 준비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약간의 매집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또 부각되면서 또 이 히토리 무기화 그러니까 공식이죠. 미중 갈등. 그러면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제가 좀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그냥 차트의 기준, 교과서적인 흐름이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갑자기 빵 하고 쐈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시장은 하락이다 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면은
가서 보면 빨간색이 막 10%, 15% 오르잖아요. 그럼 괜히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쫓아가다 보면은 또 물리게 되고 이런 게 좀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 예.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3분기 실적이잖아요. 이제 2분기, 1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그래도 소위 말하는 평균을 유지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된다든가 삼성전자처럼 예. 그렇게 가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좀 좋다. 물론 지금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꼭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실패라는 건 뭐냐면 신풍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신풍제약도 그랬고 네. 그 전에 유한양의 임상 생각보다는 별로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세. 이게 신풍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하신 유한양이도 그렇고 바이오가 이상 하락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이게 추정하는 다양한 얘기들인데 예. 정확하게 뭔가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공매도 세력이 어쩌다 저쩌다 외국인 어디 무슨 모건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왜냐하면 또 유럽 종양학회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회사도 나쁜 회사들도 아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 급락이 한번 나오고 이게 이제 기대감의 실패 그리고 신풍제약은 결과적으로 결국 실패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또 너무 물린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됐던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항만 이것도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나온 겁니다. 대체항만 해운 관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HMM이나 이런 게 오른 게 아니라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흥하해운 정말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에 흥구 석유가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회사가 오르는 것처럼 예. 해운에서도 흥하해운, 그렇죠. KSS 해운, 네. 이런 것들이 막 오릅니다. 정작 HMM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HMM이나 페노션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국이나 시장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때 주시장을 보면 정치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당장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그랬고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려요. 시장이 이러면 짧게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는 거는 이런 게 있다. 근데 뉴스를 잘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고 그게 이제 수익은 아니고 손실을 회복하는 효과를 주는데 저희가 좀 그래도 다뤘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도 동훈이 형,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또 이재명 테마주도 또 이재명 대표도 기사회생을 하셨으니까 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또 그 당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니까 또 조국 테마주도 또 화천기계가 움직이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총선 이제 체제로 돌아가면서 또 서로 이렇게 약간 다툼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3.1기업공사 그리고 그 대신정보통신 예. 회사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오늘 이런 시장에서 움직인 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유승민 의원과 지금 의원 맞나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묶어서 나가니 많이 이런 좀 잡음이 나오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볼 만한 것들이 그래도 있는 시장이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동결. 금리가 이제 동결됐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걸 딱 보면 강하게 동결을, 그러니까 매파적인 동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긴축은 길게 간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슈도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그 수장께서도 또 정책을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마 시장에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를 이제 그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전에 이제 기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기대는 동결이 아니었죠. 이렇게 힘든데 야 인하 좀 하자 형 이건데 그냥 동결입니다. 동결로 가는 것처럼 하고 대신 이게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모호하게 했는데 결론을 이제 해석을 한 파월 모의고사처럼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동결에 일단은 갈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점과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어떤 종목들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또 반대로 바닥에서 개선을 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점을 먼저 최근에 봤다면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우리가 에코프로니 포스코니 자꾸 그쪽에 눈을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자꾸 돌려서 보게 돼요. 되게 왜냐면 그렇죠. 그 올라갔던 그 맛이라고 하나요? 예. 네, 눈으로 본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다시 반등하면 세게 갈까봐. 근데 저는 정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누군가는 몇 배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보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쉬었다가 또 가겠지만 지금 그거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오히려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정점과 바닥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간에서입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정점이다 바닥이라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규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또 2,400은 어떻게 보면 저는 신호등으로 비유를 했을 때 2,500 정도 이탈하면 좀 빨간불이라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지금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장기평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또 2,400 언저리에서 항상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마저 오늘 이탈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500에 붕괴했다고 했던 언론 오늘도 또 붕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2,400을 이탈했다면 2,400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된다. 그리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나만 뭐 버텨서 이게 뭐 시장이 버티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요 2,400, 뭐 2,500 이런 숫자를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회복하는 거를 천천히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2,400 이렇게 했고요. 또 1,400만이라는 것도 하나 숫자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일본 여행을 가는 여행객이 1,400만 명이랍니다. 정말 많이 가네요. 네, 그런데 예. 여행 관련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내용들이 좀 다르고 지금 대외 환경 환율이나 유가 이런 게 좀 밀접하게 있고 또 일본은 여행사에게는 크게 돈이 잘 안 됩니다. 패키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해서 여행주도 좀 조심조심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희망적인 거 네. 하나 그나마 희망이었던 게 순방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가신대요.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기대하는 섹터 이랬을 때 돈이 일단 많이 들어온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또 그 옆 동네 중동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제자리처럼 갔지만 국토부 장관께서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순방으로 바뀌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여기 딱 껴서 UAE까지 들어가셨으면 더 좋겠는데 다 가십니다. 저렇게 표에 나오지만 21일부터 순방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데모, 현대해보다임 오르고 물론 오늘 시장이 이러니까 다들 차익 실현하고 또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수급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니까 네. 이런 순방 관련 일정들, 중동 순방 관련 일정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느껴지는데 이 특정 키워드별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반짝 나왔다가 좀 사라지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세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만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3, 40분 동시효과 그다음에 뭐 예상 체결 이런 거부터 해서 계속 화장실도 안 가고 한 6, 7시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망도 전략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오전에만 좀 집중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기울어졌잖아요. 오른쪽 쭉 가다 잠깐 기울어진 건데 이게 하방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뭐 무슨 지수가 어떠니까 이게 2,300까지 간다. 또 뭐 A 지수가 이러니까 2,400에서 뭐 오른다. 그거 믿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확인해도 어차피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면서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의미 없이 내가 가진 종목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또는 기업의 내용 그리고 성장 실적들이 괜찮다면 의미 없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물 탄다 하는데 반등을 할 때 제대로 거래가 붙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분할로 들어가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르면 뭐 TV에 뭐 저도 전문가 역할을 하지만 전문가들만 믿지 말고 예. 목표가 뭐 10,000원짜리 12,000원이다 그러면 11,000원쯤 갈 때 납실하게 파세요. 영리하게.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챙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보다 손실의 최소화를 하는 대응. 그게 낫고요. 또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 저도 뭐 예상을 했던 게 틀릴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뭔지를 봐야죠. 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전략, 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예,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이 다양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또 스스로 그 평정심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